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11월 뭐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남은 12월 조금 따뜻하게 증시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오늘은 이준재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뭐 산타랠리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뭐 좋은 게 없잖아요. 다들 어려운데 주식이라도 좀 올라줬으면 좋겠는데요. 남은 12월 좀 기대를 높일 수 있습니까? 좀 반전을 추가 상승을 위한 재료들이 있나요? 예, 저희는 뭐 지난 11월 달부터 12월 달에 산타랠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연말 소비가 최근에 지표들이 좀 좋죠. 상당히 네. 괜찮게 나오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이 올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내년 조금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뭐 보시면 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블랙 먼데이, 사이버 먼데이 이어지는 매출이 온라인 같은 경우는 25% 이상 늘었고요. 전체 소매 판매가 연말까지 최소한 한 4%, 5%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모습은 미국의 주택 가격이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과정 내에서 일부 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 심리 지표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선순환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시장의 기대는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대가 조금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재정 절벽 문제인데, 네. 그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과거의 감세안이 뭐 계속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네. 어떤 식으로든 중간점에서 합의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요인도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시각은 네, 긍정적 보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재정 절벽 얘기를 뭐 안 할 수는 없죠. 우리 뭐 삶이라고 하는 게 늘 고난과 문제를 안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걱정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죠. 문제가 있고 재정 절벽. 결국은 이제 합의가 될 문제라고 하셨지만 이 협상 과정까지 시간은 남아 있고요. 만약에라도 뭐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뭐 최종 시한까지 줄다리기 하면서 또 연말을 넘기고 이러면 시장은 어쨌든 간에 또 충격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협상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그 신문에 버핏이 한 네. 이야기가 올해 안에 타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네요. 근데 네. 실제적으로 그걸 올해 안에 협상이 이루어질 거냐 말 거냐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네. 다만 분명한 건 이 재정 절벽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미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네.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재정 절벽이라는 건 기존의 어떤 감세 정책이 종료되면서 실질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건데,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기존의 감세 계획이 더 연장될 가능성 있고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감세가 종료되는 상황하고 감세가 다 연장이 되는 그 중간점에서 분명히 합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내년 GDP를 만약에 재정 절벽이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내년에 미국이 2%대 정도, 2% 초반대의 성장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우려는 시장에 계속 남아 있지만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좀 더 크게 12월 달에는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뭐 최대의 그 위안입니다. 예고된 악재는 없다. 네. 늘 예고된 대란은 없다. 예고된 절벽이 있으면 어쨌든 뭐 떨어지겠습니까? 타고 내려가든, 뭐 기어 내려가든, 다리를 놓든, 예. 어쨌든 해결 과정으로 보셨고요. 그 글로벌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중국 쪽이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뭔가 좀 기대감들이 있는데 오히려 중국 지수는 빠지고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의 지표들은 좀 최근에 개선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9월 달, 10월 달 산업 생산, 그다음에 선행 지수 네. 다들 비교적 괜찮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라는 네. 부분도 위안이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11월 달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교체됐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경기 부양 정책에 네. 대한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은 최근에 나타난 지표를 보면
뭐 3분기 바닥에 대한 논리, 그러니까 조금 더 지지를 얻어가는 모습이고요.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제 중국이 내년에는 8%대 초반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기존의 투자 중심의 어떤 경제 성장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 내에서의 경기 둔화 일부 불가피하지만 분명한 건 올해 7%대 성장보다는 좀 나은 상황을 내년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주가가 여전히 지금 부진한 상황인데요. 최근 상해 종합 주가 지수 기준으로 한 2,000포인트 정도 수준이면 바닥이 아닐까라고 네.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유로존도 이제 워낙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기저 효과로 좀 돌아설 걸로 보셨고, 미국도 앞서 성장률을 2% 중반 후반으로 보셨나요? 예, 세계 경제의 흐름은 그러면 괜찮다는 말씀이시고요. 시장 내부적으로 사실 이 종목이나 테마나 주도 종목들도 선순환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일부 내수주가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고 개별주가 갔고, 이걸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이제 연말되면서 IT가 지금 치고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IT주 향방 또 연말 연초 투자 괜찮은지요? 사실 IT 주식은 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연말 미국 소비가 조금 개선된다는 기대 작년 말에도 네. 똑같이 있었고요. 작년 말에도 전체 소매 판매가 한 5%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IT 주가들이 꽤 괜찮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시장을 약 10%포인트 정도 아웃퍼폼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 쇼핑 시즌의 매출이 한 4~5%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건 대부분 다 IT 제품이고요. 특히 네.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같은 경우가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 관련된 종목들은 연말 내년까지도 계속 저희는 좋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내년까지의 어떤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무지 싸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하고 실적이 계속 좋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뭐 언제 사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네.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 단순히 미국의 소비가 잠깐 좋아져서 IT 주식이 좋고 뭐 이런 걸 떠나서요. 네. 모바일 기기의 혁명, 스마트폰, 태블릿 PC나 TV는 잘 안 팔리잖아요. 네. 결국은 이게 어떤 이 혁명적인 어떤 변환, 그 과정에 이제 초입 국면에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IT는 최선호주로 보시고요. 그렇죠. 포함해서 12월 포트 전략 시간이 없어서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IT 포함해서 네. 그 외에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건 단기적으로 낙폭이 조금 과대했던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진했던 자동차 주식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일부 소재, 화학 같은 게 이제 그런 범주 안에 들 거고요. 다만 이제 건설이나 산업재, 조선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있고, 금융주 같은 경우도 조금 대선 직후에도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내년 이후에나 조금 관심을 갖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오늘 이준재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